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올해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질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올해 한 거 하나도 없어.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 눈 깜짝하니까 올해 다 갔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남아있는 2주 동안요. 한 2주 뒤에는 그래도 올 한 해 이거는 기억나네. 의미 있는 일 하나 정도는 했네. 이런 추억들, 일거리들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올 한 해도 많으셨을 텐데요. 남아있는 고민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다 털어내 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바로 여기로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릴 거예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시죠? 네, 바쁘네요.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올 한 해 이것만큼은 잘했다. 혹은 이게 진짜 기억나네. 뭐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결혼 20년, 만 20년. 정말요? 네. 사실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못 갔어요. 그래서 천생은 네.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게 아깝고. 대표님 워낙 바쁘시니까 또 그러셨을 네. 거예요. 대신에 이 방송 출연하고 또 매주 또 2회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좀 보람됐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읽혀드리는데 많이 좀 일조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미 올 초에 이렇게 어딘가에 제가 투자를 시켜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미 시세 차익을 보신 분도 있어요. 지금 한 1년이 1년이 안 된 안 지금 됐는데도. 시점에서요? 네.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그 시장을 좀 잘 읽어내면서 네. 돈이 되는 부동산 이쪽으로 제가 조금 일조했다는 그런 기억들이 제일 좀 가슴에 남고, 마찬가지 나머지 2주 동안도요 열심히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2015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부지런히 읽혀드리고, 또다시 2015년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돈을 벌어드리는 해, 이런 걸로 기억에 남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도 빨리 이윤환 대표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얻어가시는 거 좀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주 동안 바짝 더 해보자고요. 자, 아래로 나가는 번호 2077-6330번 전화 받고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강명시 철산 2기동 네, 광명시 철산 2동. 종합아파트 8단지인데요. 네네. 여기 한 2달 전에 재건축 시공사를 정했어요. 오, 예. 근데 제가 16평에 살고 있는데 예. 매매가가 3억 8천 나갔는데요. 네네. 25평을 무상으로 준대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결정 전에 전화 잘 주셨고요. 광명시 네. 철산 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요. 예.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예. 제가 훈훈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놔두셔야 돼요. 예. 자,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철산 주공 8단지라고 하셨고요. 예. 최근에 그 2개월 전에 GS 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선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지분제예요. 요즘같이 그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 시공사 참여가 도급제하고 지분제 중에서요. 도급제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분양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GS건설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럴 거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라는 형태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거든요. 예. 자, 왜냐하면 여기가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도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일단 그 지도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장점은 일단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여기가 지금 8단지잖아요. 이 철산역 7호선 라인 근처에 있고, 여기가 8단지하고 9단지하고 합쳐서 됐는데,
요 네. 근처에 재건축은 요쪽 7단지가 있고요. 예, 예. 그 위로 10단지, 11단지가 있어요. 예, 예. 그 중에서 8단지, 9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3,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사업이 일단은 나머지 그 7단지라든지 11단지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근처에 구로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있으면서요. 예, 예.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또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7호선이라는 그 부분이 이 강남을 향하기 때문에 예, 예. 강남 쪽으로의 이런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더 놔두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게 만약에 지금 16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대지 지분이 제가 알기로 한 22평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지분제로 했을 때 최하 120% 그리고 예. 133%까지 그 미니멈과 맥시멈을 열어둔 상태에서 시공사가 참여를 한 거예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미니멈인 상태에서 25평을 산정해서 예. 갔을 경우에 나중에 시세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예, 예. 인근의 그 철산역 아래쪽에 있는 하늘채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24호평이 한 4억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예, 예. 평당 그 3.3제곱미터당 한 1,800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더 규모도 크고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좀 위에 쓴다고 그러면 한 4억 중반 이상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지금 3억 한 8천이라고 한다면 거의 시세는 한 1억 정도는 더 오를 거라고 충분히 예,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이런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가 앞으로 그 택지지구 같은 경우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 예. 저 더군다나 이 광명 안쪽에 있는 광명 인근에 있는 택지지구 중에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무산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그 수요층들이 이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예요. 예, 예. 그러면 잘하면 5억 이상도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더군다나 요즘 신축 같은 경우는요, 입주 때 가격이 또 더 오르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 여기는 무조건 놔둬야 되고요. 예, 예. 입주 이후로도 가격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예, 예. 입주 단계 때 또 매도를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전세를 깔고서도 더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는지를 그때 한번 더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 기분 좋게 대기를 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 사업 진행이 내년 그 8월 정도에 사업 시행인가 받고요. 예, 예. 그다음 내년 연말 관리 처분 예, 그리고 예. 내후년 2016년 초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금만 놔둬도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예. 행복한 기다림이 되겠네요. 시청자님, 예. 또 여차하면 연락 주세요. 뭔가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시청자님 기분 좋으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고 왔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어느 곳 가면 되나요? 궁금한 곳 알려주세요. 네, 저 인천시 남동구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남동구 논현동 에코 상가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하이마트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건물을 지금 그 상가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어요. 바닥 평수가 3,000 이상 되게 짓고 있는데 예. 이 상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팔아야 되나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요. 네. 본인 가지고 계시는 상가 그 옆쪽에 뭔가 큰 게 생기나 봐요? 예, 예. 아. 근데 전에 7억 3천까지는 준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자꾸 팔았는지 그랬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인천 논현동 쪽에 있는 에코빌딩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그 상가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그 옆에 이제 신축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신축 상가 때문에 내가 조금 가격이 밀리거나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가는 게 낫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정확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에코 빌딩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 노년지구에 그 에코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 옆에 그 혹시 그 소래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가 있나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네. 이쪽 그 에코 지역에 있는 상가 그 빌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노년 일동. 예. 예, 옆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휴먼시아 3단지 사이에 있는 상가 단지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상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그 향후에 전망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네. 금리가 자꾸 인하되면서 네. 수요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게 아파트 분양시장 말고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갖고 또 다른 부동산 갖고 수익을 낸다는 게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가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층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가 시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층들 때문에라도 기본적으로 놔두는 측면이 좋다라는 부분 하고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입주해서 임대를 놓고 이렇게 가는데 네. 지금 부당 받았을 때 평당 분양 금액하고요. 지금 받고 있는 임대 수익 그게 어떻게 되죠? 조금 오르긴 올랐죠. 조금 올랐다면 아까 7억 3천까지도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6억대 이렇게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6억 4, 5천에 받았어요. 6억 4, 5천에 받으셨으면 지금 임대를 얼마에 놓고 계시죠? 7천에 350이요. 7천에 350이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대략 한 6%에서 7%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즘 일반적으로 분양되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5% 정도 이상만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 상가가 입점이 되기 이전 상태에서 지금 5%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보다는 더 메리트는 있어요. 단지 뭐가 좀 우려되냐면 그런 식으로 상가가 많아진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입지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노년지구라는 게 이렇게 지도상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갖고 계신 상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상가는 노년지구, 여기에 노년택지지구라든지 여기 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지구를 사이사이마다 상업지구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시간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뜰 수가 없는데 이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 비율이 얼마고 상업지구 비율이 얼마고 또 주상복합이라든지 근생지구 비율이 얼마다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상업용지 비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으면 경쟁력이 약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택지지구 중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이상까지도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년지구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준주거 형태라든지 그냥 순수하게 상업 용지 비율 말고 근생으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비율까지 다 합하면 5%가 넘게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점점 이런 상업 그 상가 비율이 많아지게 된다면요. 결국은 임대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받으신 분은 분양받으신 대로 처음에 분양받았던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 갖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 임대가가 낮아지면서 7억 3천까지도 줬을 때 그 분위기보다 못하게 6억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져가시기는 맞는데 요 지금 상가 분양되고 있는 쪽에다가 내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걸 내년이나 내후년 안쪽으로 해서 상가가 다시금 양옆으로 해서 입주가 되는 시점 이전에 그때가 가장 피크 때 내가 빠져나오기는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아, 그때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 말경에 오픈 준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말인가요? 네네. 예, 그러면 솔직히 준공에서 조금 늦어질 거예요. 네. 그럼 가장 피크가 된다고 그러면 2015년 말이 될 겁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한 2016년이 될 거고요. 네. 자,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있는 임대가하고 여기 임대가하고 기존의 임대가를 더 현실성 있게 바라보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다가올 거예요. 네. 즉 분양받는 게 낫냐 기존의 임대를 받고 있는 게 낫냐. 그때가 가장 절정기예요. 아,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임대 수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시세 차익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을 제일 좋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려서는 상가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종목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상가도 또 한편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시세 차익의 절정을 맞이할 때는 인근에 있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전 단계의 절정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점이 내년인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얼마에 빠져나올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이 이 그 상가 분양 시장이 자꾸 이렇게 더더욱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어도 공급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수요층들의 몰림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보유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예, 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잊지 마시고 내년 이맘때쯤 꼭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77-6330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뒷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곳 예. 궁금하셔서요? 아, 예, 저 경기도에, 예. 경기도 시흥시, 네, 그, 배고 신도시에, 네, 그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프리미엄이 좀 붙었는데, 그걸 지금 사도 괜찮을지, 어떤 아파트예요, 시청자님? SK요, SK뷰. SK뷰 백곳 예. 신도시라고 하셨나요? 예, 백곳? 예, 배고 신도시, 배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신데요. 한번 예, 예, 프리미엄이 괜찮나? 좀 붙어갖고. 네네,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대표님 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시흥의 그 백옷 신도시 예. 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분양을 받으시는 목적이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 네네. 분양권을 살려고요. 분양권을 내년- 지금 사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자, 그거를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나요? 거주도 되고 투자도 되고요. 지금 피가 얼마나 붙었죠?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요? 예, 안팎으로 붙었어요. 안팎으로. 자, 예, 예. 그러면 뭐 일단은 조금 붙었어요. 그죠? 예, 자, 일단 거주 겸 투자죠. 예, 예. 거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작은 거라면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25평을 25평이라면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자, 거주 겸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위치를 보죠. 이제 백옷이라는 곳은 백곳이라는 그 어떤 지명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배우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지역명에 대한 유래도 굉장히 좀 부동산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 이 그 백옷이 그 시와 산업단지 있죠. 그 인근의 그 배후 주거지로서는 요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통상 이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여기가 통상적으로 한 평당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돼요.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가지 않고 이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백옷 도시개발구역, 대구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에 이쪽에서 그 어떤 몰림 현상, 이쪽으로 좀 다가가려는 현상들이 굉장히 나타나겠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가려는 이유를 파고들어야 돼요. 이 백옷 신도시는 어떤 주거지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서울대학교 그 이쪽 캠퍼스로 해서 그 분교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예. 의료단지로 유치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또 다른 부분으로는 산업시설도 작게나마 유치하려는 그런 신도시 개념으로서 매드타운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신도시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교육 환경이 나아졌을 때 서울대학교 분교가 세워진다면요. 여기에 주거 형태는 그냥 신축 아파트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이쪽에 있는 그 수요층들의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모름지기 교육 환경이 좋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몰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 단계에서 본다면은 가격이 지금 1,000만 원이지만 약간 더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이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 700~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비싼 거고요. 아, 예. 또 위쪽으로 가면은 그 인천의 노년지구가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되면 송도 그 신도시가 있어요. 예. 자,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끊임없이 그 분양하려는 그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런 곳에다가 계속해서 택지지구가 지어지고 여기보다도 더 나은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조성이 된다면 송도에 대한 몰림 현상이 또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지금 아파트 시세로 따진다면 송도가 여기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아지긴 하지만 예. 일단은 송도가 더 많은 택지지구가 조성이 된다면 이쪽의 중심권에서 그쪽으로 몰림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일시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한 2~3년 정도가 피크였다면 그 이후로 또 주도권을 어디론가 빼앗기게 된다면 더 이상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시와 산업단지 아래에 시와 멀티테크노밸리라는 곳이 또 형성이 돼요. 예. 그쪽도 마찬가지 산업지구도 형성이 되지만 마찬가지 택지지구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환경에 대한 장점 또 새 아파트에 대한 단점 이외에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는 크게는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입주가 내년이잖아요. 예. 일단 지금 매입을 하십시오. 매입을 하는데 예. 지금도 좋지만은 내년 초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분양시장이 워낙 지금 조금 안 좋아진 상황으로 약간 다시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경제 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그러고 나서 약간의 1,000만 원 피해를 줄 거를 500만 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조금 더 가격을 주고서라도 조망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SK 말고도 옆에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 종합해서 같이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자, 그러고 나서 입주를 멋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년 정도만 사시다가 예. 정말 좀 시세 차익이 절정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예. 거주 겸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잘하는 거는 거주도 잘해야 되지만 투자 즉 싸게도 사야 되지만 비쌀 때 팔고 나오는 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아, 예. 그걸 잘해야지 거주 겸 투자가 되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로지 가치 있는 곳에 거주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2~3년 잘 사시다가 또다시 가격이 제 얘기대로 조금 몇천이 한 5천이 뛰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좀 더 가져가는 게 나은지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매입하는 거는 조금 지금이 아닌 한 1~2년로 조금만 미뤄서 그 안에 그 SK랑 호반베르딤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얘기한 좋은 층, 좋은 조망권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20평대를 꼭 매입을 하십시오. 아, 그렇게 예. 답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윤환 대표께서는 방송 중간중간뿐만이 아니라요.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인지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 챙겨드리고 있죠. 12월 20일 토요일,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님께서는 연말에도 쉬지 않으시네요. 네. 자, 세미나. 이게 그렇죠. 우리가 뭔가 미래가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면요. 동굴을 계속 파다 보면은 계속 깜깜해요. 근데 끝에 거의 요 단계에서 동굴을 한 발 탁 이렇게 망치질 했을 경우에 앞이 보인다면 굉장히 네. 흐뭇하겠죠. 이번 연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세미나가요. 정말 2015년과 2016년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미나가 될 것 같으니까 시청자들이 꼭 와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윤환 대표와 그 빛 함께 톡 한번 깨보시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2077-6392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소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이수희 소장님 오늘 매물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용산구 원효로 일가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속적인 개발 압력이 집중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원효로 가볼 거고요. 원효로 일가. 이번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서울시 전체 구가 모두 25개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마포구라고 들 수 있는데요.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1,300만 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원룸 준비했고요.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서울시의 그 신축 다세대 주택 한 개 가격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 서울 지역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색적인 매물 경기도 쪽으로 잠시 뒤에 갈 겁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매물 마포구 성산동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1,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소장님, 이 물건 어떻게 추천 포인트 잡고 갈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세대 전체 매물 중에서 전체 한 동에서 2세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녀 세대 분양물로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1억 500에 들어있습니다. 1억 500만 원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가격은 1억 1,800만 원, 그러니까 1,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3천에 5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7천만 원 정도 제하고 나면은요, 7천만 원 대출 이자 제하면 19.7% 거의 20%에 육박할 수 있는 초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 수익이 가능한 매매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경 3km 이내에 대학가가 무려 6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홍대 상권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죠. 홍대 상권이 이제 상수동까지 퍼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상권이 그 주택가 쪽으로 쏙쏙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권이 굉장히 빨리 번창해 나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암 DMC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133층 고층의 그 랜드마크죠. 상암동 랜드마크가 계속해서 이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뭐 화곡에서 홍대 입구 도시철도 사업 추진도 있고요. 또한 합정 특별계획구역, 그다음에 합정 촉진 균형 촉진 지구죠. 그 이외에 제2의 그 망원, 제2차죠. 망원 균형 촉진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가속도에 따라서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입지 여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산동, 그 주변 지역에 뭐가 있는지 우리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까? 이 지역은 바로 이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6호선, 마포구청역, 그리고 마포구청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거든요. 관공서 바로 뒤편에 자리 잡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6호선 같은 경우는 은평구하고요, 중남 구간을 그 용산구를 사이에 두고 쭉, 그러니까 한강 이북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그만큼 교통에 한강 이북을 가로지르는 교통에서는 제일 좋은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의 편리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리가 많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마포대교, 한강대교는 아니네요. 자, 마포대교, 서강대교, 네.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등 이 대교가 많기 때문에 어디로든의 어느 지역이든 그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히 자유로와도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여의도 광화문을 연결하는 공항철도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마포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도 많아요. 하늘공원이라든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다음에 한강공원도 있는데요. 기존에 한강공원을 가시려면은요, 어두운 그 굴을,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 무서웠어요. 좀 무서워서 그 굴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한강공원에 접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망원 그린웨이라 그러죠. 망원 초록길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요. 숲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한강공원의 그 이동이 굉장히 용이해지면서 굉장히 쾌적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국내 유수대학, 연세대, 서강대 등 국내 유명한 대학들이 이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한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포 지역에는 또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지역이잖아요. 개발 호재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마포구청역이죠. 마포구청역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발 호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잠실에 가면은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있다면 이제 상암 DMC는요. 지금 펜스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됐었는데 약 11,000평의 부지에 들어서는데요.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숙박, 업무, 문화, 집회시설로 이루어진 13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게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광 효과도 굉장히 많이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여의도의 대체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여의도 대체 지역으로서 상암동에 지금 업무지구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좋아지고요. 또한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그 후광 효과가 바로 이 마포구가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은요.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광 효과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이 마포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된 건물이에요. 9월에
이제 다 지어졌고요. 네. 신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네, 5층 중 3층이고요. 전용이 23.13제곱미터 7평입니다. 대지는 3.33평이고요. 방 1개, 주방 겸 거실 이렇게 7평의 원룸이 불량 원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5룸으로서 최고급 인테리어로 그 마감을 했고요. 또한 풀 옵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까지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투자 금액이 앞에서 1,300만 원인 네.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형성되나 한번 보자고요. 매매 가격 알려주세요. 매매 가격은 1억 1,8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전세가 1억 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전세로 했을 경우에 1,300만 원인데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50만 원 또는 2천만 원에 60만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액이 7천만 원이고요. 연이율 3.5%로 계산했을 때 월 이자가 20만 4천 원 정도가 소비됩니다. 자, 예상 수익률은요. 실투자 1,800만 원,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 시에는 실투자 1,800만 원으로 연수익 355만 원을 올릴 수 있는데요. 초소액이면서 가볍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수익률 1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매물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초소액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매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이용해서 최소한 월세, 그러니까 이자를 제하고도 어느 정도 월세 수익이 좀 남아야 안정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 매물 들여다봐야죠. 이번에는 용산구 원효로 1가로 가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소장님, 이 물건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추천 포인트부터요. 네, 일단은 용산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통발달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실 때도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복합 개발과 재건축들이 많이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상생기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이주 수요가 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또 노후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발 압력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지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실 때 어디 곳을 하실까 많이 찾으시는데 중심지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것도 좀 들여다보자고요. 원효로 1가 주변 지역 어떻게 좀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본 매물은 효창공원역을 도보 5분이면 5분에서 6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경의선이 막바지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 계획은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좀 바라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개통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에 입지를 가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 사통발달 교통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대교나 원효대교, 한남대교를 통해서 강남, 마포,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로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요. 직장인들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또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숙대를 비롯해서 연대, 이대, 홍대도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와 학생 수요가 배우 주거지로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이제 도보로 5분만 걸어가시면 맞은편에 효창공원이 있고요. 근처에 또 용산 가족공원이 있고 또 한강변도 가깝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입지적으로 주변에 또 초등학교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입주하실 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은 입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또 특이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중소형 외국인
화장품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 재래시장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외국인 인프라 효과를 앞으로도 쭉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또 개발 소식들 많잖아요. 용산 것도 있고 마포 것도 또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거고 저기 서울역 것도 또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들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주변을 먼저 보면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맞붙어 있는데요.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처분이 났고요. 5구역은 관리 처분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주변 지역의 시세가 좀 오름을 올 수 있는 후광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상권 형성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태원 명동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또 용산역, 공덕 그리고 지금 서울역까지 또 복합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덕역도 호텔, 그리고 한강로도 1800세대 호텔, 그리고 서울역 북부권, 역세권 개발이 또 된다면 그쪽에도 호텔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지나 상권이 잘 모여있는 이 지역으로 호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인프라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뛰어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용산 하면 용산 민족공원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용산민족공원이 또 개발이 된다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 될 것이고요. 경의선 역사 지상 라인 쪽으로 또 숲길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명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후보지로서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고요. 한강변이 또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계획의 후광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어떻고 매물 가격은 또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2015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2개, 거실대로 전용이 좀 좋게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은 화이트 톤으로 좀 깔끔하게, 외부는 대리석으로 또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또 보안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이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 장착이 될 예정이고요. 앞쪽으로 도로가 한 6m 정도 되기 때문에 개방감, 채광방, 그리고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좀 나왔으니까 어떤가요? 네, 이제 용산구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이게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놀라시는 것들이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크기면 2억 5천에서 7천 정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 매물은 분양가가 2억 1,5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세가가 여기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전세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1억 8천을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액인 3,500만 원 투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3천에 80을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융자 1억 4천까지 활용하시면 소액인 4,500만 원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9%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매물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이런 건 유의하십시오. 점검해 주세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용산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금액이 좀 투자하는 금액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침체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역 자체도 주상복합인 용산 2구역, 3구역은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빠르게 수익을 내거나 투자 이익을 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내가 적금을 둔다는 식으로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점검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이에요. 남양주시로 가겠습니다. 매물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다가구 주택입니다. 경춘선 마성역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13세대로 세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11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7억 9,500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3억 500만 원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 초점 포인트 점검을 주세요. 역시 가격이죠. 초저가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가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건축주가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600만 원대로 한번 잡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68에 48, 4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비는요, 서울에서 짓나, 제주도에서 짓나, 아니면 남양주에서 짓나,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억 원이라는 연면적이 160평이 넘어요. 사실은 그 확장 면적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면은 원가의 지금 매매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가에 나온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울 도심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요, 강동구하고 송파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 하면 별내지구를 생각하시는데요. 뭐랄까요? 좀 한적한 때 아니면 낮에 제가 차량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차량으로 갔는데 딱 40분 걸렸습니다. 양재동에서요. 40분 걸릴 정도로 한가한 시간에는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서울의 도심부까지, 도심의 중심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잠실까지는 약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편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풍부한 개발 호재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별내지구 말고도요, 남양주 자체 도시공사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생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겠고요. 또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다분하고 인구 유입을 많이 흡입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희소 가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면이나 신축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과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신축이기 때문에 유리한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이 서울 도심 접근선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강남과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친구도 저는 몇 명 있어요. 맞아요. 남양주시에서. 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봐주세요. 근데 이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에요. 경춘선, 복선, 마성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있어서 역세권인데요. 지하철 타면 더 머네요. 근데 왜냐면 지하철 7호선 상봉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면 20-30분이면 오는데요. 차량이 아닌 지하철을 타면 빙글빙글 돌아서 오기 때문에 약간 서울에 진출입하는 데는 조금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무려 근데 이 역을 사용하면요, 13개에 달하는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북부 교통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춘선, 중앙선을 비롯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서울 덕소간 한강 북단도로가 지나고 있고요. 또한 화도 인터체인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권, 강남권까지는 30분대, 잠실까지는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요. 물론 수도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도고요. 한적합니다. 자, 그래서 전원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천마산 국립이 아닌 군립입니다. 군립공원이 있고요. 송나산, 세월산, 백봉산, 문안산 등 쾌적한 전원도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변에 관공서와 재래시장, 그다음에 롯데마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앞서서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보기에는 시간상 너무 빠듯할 것 같고 이것만큼은 진짜 호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는 화도 월산리 일대예요. 약 1,200억 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정책과 또한 시의 명품 도시 건설에 부응하는 계획적인 친환경 주거단지를 지향하고 앞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는요. 이미 서강대학교와 남양주 캠퍼스 유치와 관련해서 기본 협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양정 역세권 일대입니다. 모두 사업비가 5조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종합대학과 R&D 센터가 들어서서 산학 연구시설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역이 강남 제가 그 송파와 강동구와 가깝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가락동의 그 시형 아파트 이전할 때 보면요. 그 이전에 대한 효과가 경기도 광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동구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 이전에 따른,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고가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파시고 월세 수익으로 전환하실 분들에게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고 용이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봐주시고요. 가격도 점검해 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11억 원이고요. 예, 임대가가 7억 9,500만 원 전세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실투자는 3억 500만 원인데요. 자, 월세로 전환 시에 지금 현재 12월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월세가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 685만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액은 4억 원이고요. 이자 연 3.5%로 했을 때 이자가 약 116만 원가량이 지불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 자신이 직접 입주하면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억 7천만 원이고요.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6,820만 원, 수익률 12%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요. 투룸이 7개, 그다음에 1.5룸, 원룸이 6개입니다. 모두 1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앞에 텃밭도 있거든요. 텃밭까지 가꾸시면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월세 수익을 바라보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네, 내부 사진까지 꼼꼼하게 봤어요. 저희가 남양주시 화도읍 다가구 주택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은하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